예, 1, 2부에서는요. 포항공대 교수이시자 환동희 연구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서희호 교수님 모셔서요. 주부 경제상식 코너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기다리고 계시는 토용조실 2부 순서도 오늘도 어김없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네. 오늘 2부 순서에서는 3기 여러분들이 경상북도 도목 1호인 느티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기원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사연도 함께 2부에서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연과 한평생 더불어 살아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무 선생님도 함께 2부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기 주부님께서도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네네. 다음 바톤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토용접실 기대를 해 주십시오. 나오시죠? 교수님. 환동에 포항국제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도 하셨고요. 그리고 포항공대 교수시면서 그리고 환동해 연구회 회장이십니다. 서희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글쎄요, 좀 다른 어떤 심포지움이나 여러 가지 학술적인 행사보다도요, 오늘은 주부님들도 같이 오셨고요. 그러니까 좀 남다른, 조금 기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그 학자분들이나 또는 네. 이 저기 계신 분들이나 이런 그 경제에 관련된 분들 네. 그런 분들 주로 만났었는데 네. 이렇게 주부님들 이렇게 만나니까 많은 여성 여러분들 처음 뵙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런 자리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환동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왜 중요한 건지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네.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저희 특히 우리 주부님들은요. 예. 많이 듣기는 듣지만은 과연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피부에 와닿는지 예. 잘 뭐랄까 감이 오질 않거든요. 예, 그냥 학생이다 생각하시고 강의하듯이 예. 좀 쉽게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환동해라고 그러면은 이제 환이라는 말은 이 둥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동해안을 둘러싼 이 둥그런 지역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둥그런 지역에 관련된 나라들을 보면은 일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러시아 이제 동러시아죠. 네네. 그렇게 5개국이 현재 관련돼 있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국가 간의 그러한 협조 또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제 환동해권의 경제 협력의 또 하나의 초점 중에 하나는 이제 지역 간의 협력. 네. 예. 예, 환동의 동해안에 접해 있는 지역들 간의 협력. 그래서 지역의 국제화. 요즘에 이제 한참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지역의 국제화인데 네. 특히 일본은 지역의 국제화 운동이 대단히 활발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그 5개의 나라, 5개의 지역, 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활동, 그러한 것을 환동의 경제권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지역주의적이고 또 예, 예. 블록화라고 하죠. 블록화라고 그런 말이 예, 예. 많이 나오는데 예, 그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예.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 그렇죠. 러시아, 남북한 그리고 옆에 중국까지 예. 이어지는 그렇죠. 이곳이 가장 어떤 예.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도 네. 어떤 이러한 커다란 세계적인 흐름을 예. 좀 아셔야지 또 가정의 경제에도 예. 또 도입을 예. 하시고 또 예. 그러지 않을까 해서 예. 이런 말씀 나누는데요. 뭐 이번에 그 환경 심포지움에서 도대체로 어떤 얘기가 오고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이번에 이제 간략하게. 그 환동의 심포지움 4월 22일에서 23일 동안 여기 포항 시그너스 호텔에서 예. 열렸죠. 네. 그래서 이러한 회의가 사실은 9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92년도에도 두 차례 걸쳐서 한 번은 국내 학자들이 모인 국내 회의, 또 92년도 5월 달에는 국제 회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번 회의는 뚜렷이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제 예. 심포지움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92년도의 심포지움은 단순히 이 환동해 지역, 동북아 지역이 중요하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 정립이라고 할까요? 붐 조성 그런 데 있었는 반면에 이번에는 교통 체계 정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환동해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교통 체계 정립이다 그래가지고 항만하고 말이죠. 네. 그다음에 철도. 이 두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을 두고요. 예. 거기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발표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 이 심포지움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문제를 이제 추진을 하자. 자, 이렇게 어떤 주변 상황을 우리 주부님들이 나름대로 들으셨는데요. 주부님들 방청석에 나와 계신 주부님들이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예, 내가 마이크를 좀 한번 좀 돌려서 궁금한 건 다 네. 여쭤보십시오. 네.
교수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동회 시대라는 이야기가 이론적으로만 떠돌다가 허황되게 사라지는 건 아닌지 그 교수님께 좀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3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세계적인 조류가 이제 그런 그 경제 불락화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리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그다음에 제2단계로서 그럼 과연 동해안을 둘러싼 그 환동의 지역의 그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지금 제가 일본 니가타라든가 시마네라든가 중국 이런 데를 갔다 와봤습니다만은 그 움직임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그 얘기는 이것이 단순히 말로만 떠들지 않고 뭔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영일 포항 지역을 한번 돌이켜 볼 때요. 한 5-6가지 움직임들이 상당히 지금 우연히 일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영일 포항의 지역, 시군, 통합으로 는 광역화. 광역화는 세계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찬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기 포항 쪽에서요 이 산업의 다각화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포항제철이 이동통신의 또 주역자가 됐고 금년 말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방사능 가속기 방사능 가속기는 아마 과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충분히 인식이 안 될지 몰라도요. 산업에 있어서의 그 어떤 고속도로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할 정도의 그 굉장한 효과를 줄 것이다. 따라서 저는 늘 95년도에 포항은 아마 94년도에 포항은 전혀 다른 포항이 될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 내려와야 되고 실험을 해야 되고 수많은 국제회의가 여기서 열리게 될 것이다. 테크노폴리스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그렇죠. 정도로 물론이죠. 포항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환동의 시대는 잠깐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신항만 건설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신항만 건설 그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타이밍이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너 가지의 요소들이 기가 막히게 같은 시기에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 환동의 지역의 주역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분 다른 질문해 주분이 주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한동의 시대를 맞아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지역 외에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에다 또 덧붙여서 우리도 앞으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른 나라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고 있는 지역이 이제 일본의 니가타. 니가타는 포항 영일에 사시는 분은 꼭 니가타를 기억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환동의 지역에서 지금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지역입니다. 니가타는 소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니가타의 사무소를 지금 서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소위 그 사무소 중에서 지역에서 설치한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죠. 나라에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설치한 경우는 많아도. 그리고 니가타에 저희가 한 2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비행기가 바로 소련의 하바롭스크나 러시아죠.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서울까지 오는 대한항공이 계속 다니고 있고 국제항이죠. 그다음에 항만도 지금 완전히 국제항을 따로 개발해가지고 무역항을 개발하고 있고요. 니가타에. 그리고 니가타 대학에는 니가타 일본해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물론 그것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 이름의 문제는. 근데 환일본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연구소장인 다가 교수가 이번에 4월 20일 국제심포니에 와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갔는데요. 그 자료 보면은 거의 매달 또는 한 달에 2번씩 각종 세미나 또는 이 심포지움을 열어가지고요. 그 자료들을 갖다가 계속 연구 발표를 하고 또 단행본들 어떤 책 같은 것도 계속 환일본에 관해서 이제 출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가타 방송에는 그 환일본의 코너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이쪽에 우리 MBC나 이런데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계속 방송하고 분석하고 보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니가타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동의 시대가 21세기에는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많은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은 심포지엄이라든가 뭐 연구 활동이라든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곳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글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포항 지금 우리 지역은? 우리나라만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마도 질문 있다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은 학자 입장에서 한동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역민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아주 그것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뭐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군 통합 문제 때 심포지움에 가서도 공청회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포항에 또는 영일 이쪽 지역에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상도의 어떤 조그마한 그 구석에서 지금 살고 있다. 또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동남부 지역의 어떤 조그마한 항구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는 지역 자체가 국제화, 뭐 각기약진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심포지움에서 어떤 교수님이 쓰셨는데 모든 지역이 이제 각기약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중앙이 있고 중앙의 밑에 지방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이 세계를 향해서 각기약진을 하는 시대에 와 있다. 그랬을 적에 여기 포항영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육적인 측면에서요. 걔네들 자체의 의식이 국제화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제화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애들이 감각적으로 국제화가 돼야 된다. 물론 언어 교육 같은 거, 외국어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절이라든가 어떤 그 생활 태도 같은 것 자체가 감각적으로 국제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21세기 국제 시대에 맞게끔 키워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또는 집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요새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만 차츰 추진해 간다면 저희 포항도 정말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하죠. 서울, 부산, 대구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부산 뭐 해가지고 터닝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터닝해서 포항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포항에서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포항 영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일종의 그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저는 뭐 농담 삼아서 향후 2,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 향후 2, 3년, 4년 사이에 포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전체 발전, 동해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환동해 쪽으로 주역으로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까 막 머릿속 밖을 막 휘돌던 것이 조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가 좀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2, 3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미래라고 할까요? 미래를 좀 제시하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의 국제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의 국제화가 되려면 이제 소위 그거를 지역의 그 기본 구조,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 기본 구조라고 말하는 기본 구조가 이제 항만, 철도, 무슨 항공시설, 또 그다음에 기타 주거 환경, 그다음에 이제 공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테크노폴리스로 감으로써 산업이 다각화돼야 되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깜빡 잊었습니다만은 저희가 포항공과대학에서 이번에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제가 현재 뭐 책임자로 또 됐습니다만은 그 각 회사의 포항 영일 지역을 중심으로 뭐 대구권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각 회사의 그 최고 경영자 되시는 분들, 사장님들 또는 그 중역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그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 이쪽 지역이 단순히 철강 위주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요.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 동시에 그러한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사고가 상당히 국제화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포항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첨단화가 그렇죠. 요구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굉장히 먼 얘기 또 이론에만 그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알고 모르는 것 차이가 엄청나겠죠. 우리 주부님들도 방청석에 앉아서 쭉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이제 좀 피부에 와닿습니까? 좀 아시겠습니까? 아유, 네, 대답도 잘해주셨어요. 두 분이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환동의 시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자, 토용접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요. 3기 주부님들이 찾아간 곳이 약 500살이 넘은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 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